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3가지 핵심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는 6월 28일 예정된 파이2데이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지표를 살펴보면 커뮤니티의 관심도는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또 파이 가격 또한 기술적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차트를 보더라도요, 또한 역사적 저점에 머물러 있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과 파이에 대한 관심이 모두 바닥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오히려 반등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의 가치가 미래에 제로로 수렴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에서 현재 저점은 향후 상승 가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파이2데이를 앞두고 반등의 핵심은 외부 변수와 내부 업데이트의 결합이 되겠는데요. 일단 외부 요인을 보자면요. 역시나 최근에는 이 지정학적 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전이 발효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양측 모두 서로의 휴전 위반을 주장을 하면서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잠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외교 절차가 빠르게 정리가 되어서 이번 6월 28일 전후로 명확한 휴전 합의가 발표가 된다면 글로벌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요인으로는 미국 시간으로 6월 28일에 이루어지는 파이코어 팀의 이 발표 내용이 있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AI와의 비전 제시를 넘어서 실질적인 파트너십 혹은 파이앱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AI 기술을 구축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요. 이는 파이 가격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상승 탄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적 요소, 내부적 요소가 잘 조합이 된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6월 28일 파이2데이 때 파이 가격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이가 실제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투자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 3월 14일과 5월 14일 업데이트 당시 파이 가격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상승 후에 오히려 더 깊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부정적이거나 업데이트 내용이 실망스러울 경우 이런 현상이 반복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슈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 파이코 팀이 AI 관련 매우 모호한 설명으로 끝을 내거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메인 경매 결과 등 비중 낮은 소식 위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파이는 다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알트코인 전반의 흐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수준으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머릿속에 놓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자면요. 파이는 파이2데이를 앞두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파이도 그렇고요. 보통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중심으로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인 호재나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단기적인 펌핑이 발생하면서 차이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는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0.6달러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이지만 0.6달러를 지금 찍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파이2데이를 앞두고 있어서 파이 가격이 어느 정도 출렁거릴 거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파이오니어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파이 고래 지갑이죠. GASW 지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갑은 총 3억 개 이상의 파이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용도 지금 하고 있질 않고요. 오직 수집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GASW의 지갑은 지금까지 총 82회에 걸쳐서 파이 코인을 수집을 하였고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은 OKX 거래소 지갑에서 파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OKX 대표적 입출금 지갑인 이 지갑에서 무려 39차례에 걸쳐서 3억 개가 넘는 파이코인을 이동시켜서 받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OKX 거래소나 타 거래소 지갑들로 추정되는 다른 지갑으로부터 파이를 받고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은 현재 파이코 팀의 공식 파운데이션 지갑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를 보유한 지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지갑의 정체와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갑은 OKX의 또 다른 보관 지갑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은 이 OKX 지갑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한 트랜잭션을 보면요, 미스테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갑에서 OKX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파일을 지금 이동시키고 있지만 전송 패턴을 보면요, 기존 거래소 간 지갑 이동과는 다소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거래소 간 지갑과 지갑 이동은 50만 개, 100만 개 등 이렇게 정형화된 수량으로 전송이 되는 게 보통인데요, GSW 지갑에서 받아진 이 파일의 수량을 보면요, 다소 불규칙하고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는 것처럼 한 번은 정확하게 7천만 개의 파이가 정확하게 OKX 거래소에서 이 GSW 지갑으로 이동된 것을 포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 즉 절반의 확률로는 이 지갑이 OKX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또 다른 지갑일 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GSW 지갑이 개인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3억 개가 넘는 파이가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매수가 되어서 출금이 된 것이었다면 이 파이 가격에 상당한 급등이 있었을 텐데, 파이 가격은 특별한 반응 없이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래소 내 일반 매수 출금으로 보기보다는 이 OTC 거래, 즉 장외 거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지갑이 아직 KYB를 마치지 않은 제3의 거래소가 향후 상장을 대비해서 파이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OKX 거래소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누구도 이 지갑의 주체나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추측만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지갑에 모인 파이코인들이 외부로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축적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OKX 거래소 지갑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타 거래소 지갑이 되었던 간에 어쨌든 이 지갑의 존재가 파이의 유통량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체인 데이터상의 분석으로 보았을 때 분명 유통량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영향뿐만이 아니라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대규모로 이 파이코인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또는 축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오히려 장기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리님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세 번째 소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소식에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니어 채팅방에서 메가모드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간단히 공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채팅방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 채팅방에는 지정된 모더레이터가 따로 없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소 여러분께서 원하시던 대로 채팅방의 분위기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인 대화를 조절해 주시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전히 채팅방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채팅방이 계속 모더레이터 없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요. 참고로 메가 모더들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더들을 다시 대표해서 메가 모더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더 많은 정보를 코어팀에게 받고 있고 조금 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모더를 보자면요, 채팅방에서 이 알파벳 폰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드와는 조금 다른 폰트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메가모드의 경우 MM이라고 표시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 M의 폰트만 바뀐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가모드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코어팀이 바라는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테스팅을 위한 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가모드의 글을 읽어보면요, 메가모드들은 여전히 이 채팅방을 주시를 할 것이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어와서 어지러워진 대화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저희에게 정리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방치하려는 게 아니고요, 단지 지속적으로 감독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모두이면서 시니어 채팅방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한 유저의 의견을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니어 채팅방은 진정으로 시니어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의 손에 맡겨졌으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본래 의도대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요청 게시물은 여전히 메가모드들이 정리를 해줄 것이고요, 필요시 정중히 다른 채널로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이곳에 모든 시니어 파이오니어들과 모더레이터 동료들까지 포함을 해서 열린 마음과 존중이 기반이 되는 대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두가 편안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채팅방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왔던 모더인 이 그런치 킹의 메시지를 잠시 보자면요. 저는 오늘부로 파이 모더레이터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 상황은 복잡하고 내부적인 요인이 얽혀있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변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비판과 부정, 독성의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한 일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의 비판은 정중하고 존중을 담고 무엇보다도 실행 가능한 제안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은 언제나 환영해왔고 코어팀에도 종종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 없는 부정적인 발언은 단 한 번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다. 코어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파이는 실패했다 등등 이런 말들은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제 관점에서는 이 공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항상 비판은 도전받아야 하고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반대적인 입장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코어팀이나 메가모드에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른 좀 영향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모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다른 모더 그룹방은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모더들이 사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오히려 다른 채팅방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새로운 모더들이 더 많이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채팅방이 워낙 모더들이 좀 과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 헤비 시니어 개척자가 많이 떠난 부분도 있고요. 일부 모더들조차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캔니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는 파이앱이 받아들일 AI 기술과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AMA에서는 코어팀이 개척자 응답 지원 그리고 AI 및 자동화 솔루션 적용 계획이 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여기에 관해서 실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는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더 나은 응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기존의 모든 위키로 AI를 학습시키고 또 블로그, 백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원 자동 응답기를 모두 추가한 다음에 이 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자연어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응답해서 마치 사람이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생성 AI에서 나온 응답이라는 것을 먼저 공개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더레이터 공지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공지에는 유저에게 공유되는 자료나 URL을 구글 시트에 정리해달라는 코어팀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들이 단순히 참고용을 넘어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AI 기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또 일부 채팅창에서 모더레이터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변화를 함께 놓고 본다면 앞으로 파이 커뮤니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오는 파이투데이 이벤트에서 발표될 내용과도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향후 파이의 거버넌스 구조나 다오 모델 설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여기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는 단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운영 방식과 철학을 제시하는 실험적인 플랫폼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최근 집중해서 봐야 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